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사연 노트입니다. 오늘은 이혼을 하고 한 모임에 들어가 그곳에서 벌어진 한 남자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우리 셋이 그냥 해볼래? 그 누님의 제안에 호기심이 폭발했습니다. 2019년 10월 저는 결혼 후 2년간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둘 사이에 아기는 없었고 1년 연애 후 2년 결혼 생활 동안 매일같이 싸웠죠. 전 아내의 불같은 성격에 자존감도 떨어지고 살아가는 재미가 없었죠. 그렇게 이혼 후 저는 제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며 그동안 못 해본 취미 생활을 가지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된 곳이 영화 보는 소모임이었습니다. 모임을 주최하는 모임장은 나보다 3살 어린 수경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수경이는 저보다 2살 많은 형님이랑 동거 중이었죠. 이 모임은 금요일 퇴근 후 시간이 맞는 사람 몇 명이 모여 심야 영화를 보고 간단히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영화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귀가하는 게 전부였죠. 저는 이 모임에 매주 참석을 했고 모임장인 수경이와 형님하고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러다 2020년 봄에 코로나가 한국에도 발병했다는 뉴스가 전국을 휩쓰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게 되었죠. 그렇게 되면서 모임은 규모가 더 작아져서 모임장과 같이 사는 형님네에 조촐하게 모여 영화를 보면서 술을 한 잔씩 먹게 되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주 모였던 사람이 모임장과 형님, 나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었던 43살 지영 누나와 그 남친. 하지만 지영 누나는 2020년 11월쯤 남친과 이별을 하였습니다. 남친의 바람이 원인이었죠. 수경이는 애교가 있고 귀여운 스타일이었습니다. 형님은 키가 185 정도 되는 훈남이었고 지영 누나는 교사라 그런지 첫인상은 좀 차가웠습니다. 지영 누나는 제가 처음 모임에 들어왔을 때 영화를 보고 맥주 한 잔을 하면서 꺼낸 말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이름이 근우라고 했지? 네, 정근우라고 합니다. 우리 모임에 들어온 목적은 뭐야? 설마 여자 만나려고 온 거야? 아니요, 저 이혼하고 그동안 못 해본 취미생활 좀 하려고 들어왔어요. 그래? 이상한 마음으로 모임에 들어온 거면 죽어. 네, 걱정 마세요. 그렇게 지영 누님은 모임에 해가 되는 일을 허용 못하는 관리 담당을 맡아 하였죠. 하지만 친분이 쌓이면서 지영 누님도 성격 좋은 모임의 일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모임장은 동거를 하는 중이지만 동거 중인 집은 의왕역 근처 빌라였습니다. 저도 수원 정자지구 쪽에 살았고 지영 누나는 화서역 근처에 살았습니다. 서로 거리가 좀 되었지만 모임장이 의왕에 거주하고 집으로 초대하는 걸 제일 잘했기에 우리는 의왕에서 매번 모여 영화와 술을 즐기고 거실에서 잠을 자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집으로 귀가를 했죠. 물론 지영 누나는 이별하기 전까지는 남친과 대리를 불러갔고요. 그렇게 우리 모임은 코로나라는 상황이었지만 최대한 조심히 취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11월 지영 누님이 남친과 이별을 하고 힘들어하기에 우리는 위로해줄 겸 자주 모였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보고 토요일 저녁에도 보았습니다. 거의 의왕에 살다시피 했죠. 코로나로 인해 영화관도 못 가고 재밌는 영화도 개봉을 전부 무기한 미개봉으로 되었기에 우리는 그저 술 한잔하며 TV로 옛날 영화나 유튜브로 옛날 노래를 틀어놓고 술만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낸 2021년 9월 모임장인 수경이와 형님이 이별을 하게 됩니다. 형님이 일방적으로 정리하고 싶다고 통보를 하고 그 집에서 나갔죠. 수경이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며 울며 지냈죠. 그러다 그만 빌라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받고 재활을 받는 동안 형님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거죠.
코로나로 인해 모임에 신입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이별한 우리 셋만 자주 모이게 되었습니다. 수경이가 다리를 다쳤기에 저랑 지영 누님은 매일 수경이네 들려 저녁을 같이 먹었죠. 둘 다 이별을 했지만 나름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별의 시간을 이겨내고 2022년 4월 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새 출발하자는 마음으로 1박 2일 여행을 가기로 했죠. 영종도에 도착해 회와 고기를 사서 숙소로 갔죠. 술을 마시던 중 수경이가 진실 게임을 하자는 제안을 하더군요. 진실을 말하지 못하면 술을 마시는 벌칙으로요. 우리는 술도 어느 정도 올라왔겠다. 그래 좋아. 다들 찬성했죠. 먼저 수경이가 물었습니다. 근호 오빠는 우리 둘 중에 연애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전술을 마셨습니다. 마신 후 수경이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수경이는 나랑 사귈 마음이 있어? 수경이는 말했습니다. 응, 오빠면 괜찮을 것 같아. 수경이가 지영 누나에게 물었습니다. 언니는 근호 오빠랑 사귈 마음이 있어? 저도 궁금해서 지영 누님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지영 누님은 약간 술이 취한 느낌으로 응, 근호 좋아. 근호 좋아해. 너무 진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난 분위기를 조금 가볍게 하고자 말했습니다. 그럼 셋이 사귀자 하하. 지영 누나에게 미친놈 소리 들으며 진실 게임은 끝났습니다. 수경이는 술이 취해 방으로 들어갔고 작은 상에 앉아 있는 건 저와 지영 누님이었습니다. 지영 누님은 취한 상태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난 어디에 얽매이는 결혼 같은 건 마음이 없어. 그냥 외롭지 않게 연애만 하면서 살고 싶다, 근호야. 제가 이혼을 해보니 연애만 하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연애 마음껏 하세요. 라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지영 누님은 상 옆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방에서 여자들이 자고 거실에서 제가 자는 것이었는데 계획이 틀어져 상을 거실 모서리 끝으로 밀어넣고 조금 떨어져 누웠습니다. 그때 지영 누님이 다가와 제 팔을 펼쳐서 팔베개를 하더군요. 저는 그런 상태로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바지 속으로 들어온 누님의 손이 저의 사탕을 어루만졌습니다. 저도 술이 취했기에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머무른 손이 제 바지에서 나오더니 제 손을 잡고 누님의 반바지 속 조개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저의 손으로 조개 속 진주를 찾아 조개의 위쪽을 더듬었죠. 누님의 손은 다시 저의 바지 속 사탕을 쓰다듬기 시작했고요. 우리 둘은 흥분한 나머지 수경이가 깰까봐 소리 없이 행동하였습니다. 지영 누님은 과감하게 제 위로 올라와 저의 바지를 벗기고 저의 사탕을 본인의 조개 속으로 넣었습니다. 하고 싶었어. 나의 사탕에 올라탄 누나는 노를 젓듯 앞으로 뒤로 움직였죠. 수경이가 깰까봐 조마조마한 상황에서 누나는 취했는지 과감해지더라고요. 저의 귀 속에 혀를 넣자 경직된 저의 사탕을 조개로 더 세게 흔들어주고 저는 연상의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농후한 그 조개는 나의 사탕을 집어 삼킬 듯했고 저는 저의 손으로 조개에 진주를 찾듯 엄지손가락으로 파헤쳤습니다. 수경이가 깰까봐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확인하고 지영 누나는 잠들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가서 씻고 자려고 누워 눈을 감고 있을 때 수경이가 물을 마시려고 나오더라고요. 수경이는 물을 마시고 거실에 둘이 누워있는 우리를 보고 이불을 꺼내와 깔며 추울 것 같다며 다들 이불 덮으라고 하더군요. 저와 지영 누나 사이에 들어온 수경이. 이렇게 셋은 한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수경이는 조금 추웠는지 이불을 덮고도 저에게 안기더라고요. 저는 시체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수경이는 제게 안기며 오빠 추워 안아줘. 라고 말을 하며 더 깊숙이 안겼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둘 다 많이 외롭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살포시 수경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수경이의 샴푸 냄새가 제 코를 자극할 때 그때 수경이가 제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수경이는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려는 듯 입을 맞추고 제 사탕을 만지더군요. 수경이 역시 적극적이었습니다. 오빠, 방으로 들어가자. 난 수경이의 손에 이끌려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기에 이성이란 없었습니다. 수경이와 이불도 없이 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올라왔을 때 지영 누나는 잠에서 깨어 방문을 열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만 해도 지영 누나와 제가 한 행동으로 인해 화를 내거나 숙소를 나갈 줄 알았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지영 누나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그냥 셋이 해볼래? 수경이는 아무 대답 없이 가만히 있었고 나는 둘 다 좋아요라고 장난 아닌 장난처럼 말했습니다. 셋 다 아직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지영 누나도 아무것도 안 걸친 채 침대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이별의 아픔을 뒤로 한 채 우리는 외로움을 달래줄 서로를 껴안고 뒤엉켰습니다. 우리는 쾌락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나의 입은 지영 누나의 조개를, 나의 손은 수경이의 조개를. 각자 할 일을 찾아갔습니다. 서로를 느끼며 외로움을 달래고 상처를 치유하며 난 이번엔 수경이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 수경이의 조개 속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나의 입은 지영 누나와 대화하듯 강렬하게 입을 맞추며 방 안의 온도는 올라갔습니다. 양쪽에서 날 보고 있는 그들의 가슴은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저의 혀로 사랑해줘야 했습니다. 뽕긋솥은 4개의 봉우리를 지나 저 깊은 골짜기 속을 양손으로 조개의 진주를 어루만져 주었고 수경이와 누난 내 온몸을 탐색하듯 입으로 날 감싸줬습니다. 날 서로 차지하려는 듯 누난 나의 사탕 밑에까지 사랑해줬고 수경이는 나의 가슴과 목 귀까지 사랑해줬습니다. 우리 모든 걸 내려놓고 사랑하자. 누나의 말에 우리는 수긍하였습니다. 근호야, 나의 깊숙한 곳까지 손으로 해줘. 오빠 난 사탕으로 세게 넣어줘요. 흐. 수경이는 저 밑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났으며 지영 누나도 저의 손을 느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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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여자의 갈망에 난 내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서로 땀이 뒤엉키고 침과 꿀물이 서로를 뒤섞었으며 우리는 마치 하나가 된 듯한 느낌으로 더욱 더 밀착했습니다. 이렇게 불과 몇 시간 전에는 지영 누나에게 그리고 이번에는 수경이에게 저의 사랑을 쏟아내니 전 탈진 상태였습니다. 우리 셋은 그렇게 엉킨 채로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무 일 없다는 듯 짐을 챙겨 유명한 바지락 칼국수 집에 갔습니다. 제 차로 돌아오는 길에 술을 사가지고 다시 의왕집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서로 아무런 바라는 것 없이 우리의 삶을 즐기며 우리 셋은 외로움을 달래고 있습니다.